여러분들도 미치겠죠. 치워도 한이 없어요. 집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냥 남이 볼 때 쪽팔리는 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망가집니다. 어둡잖아요. 어질러져 있으면 엄청 삶이 어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밝게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조차 안 되니까 정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냥 깨끗하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중에 한두 가지라도 실천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거 우리 다 같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실 열심히 치우려고 애를 씁니다. 한꺼번에 확 집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벌써 집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저는 제일 먼저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집 청소를 하고 집을 계속 치워요. 그런데 아이들도 항상 어지르죠. 심지어는 남편도 자기가 본 책이 TV에 올라가 있고 옷은 아무 데나 벗어 던져놓고 이 상태가 되면 정리를 하면 뭐합니까? 항상 집은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는 상태가 되죠. 이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는 상태는요. 우리 건강을 해쳐요. 밝은 기운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가정의 분위기도 아주 힘들어지죠. 자, 구조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을 구성하는 아이들, 남편, 부인 모두가 함께 꾸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리, 청소 등등은 각자가 자기 몫을 다 해야 돼요. 자기 몫을 다 하는 것을 제가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구조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의 원칙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기 물건은 자기가 치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소파에서 앉아서 봤어. 소파 위에 책을 놓고 가는 거. 이거 반칙이죠.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자기 방은 자기가 치워야 됩니다. 자기 책상은 자기가 치워야 되고. 자, 오늘 요리를 아빠가 했어. 그러면 요리를 한 사람이 요리한 뒷모습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이게 다 자기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만 각자 자기 방은 스스로가 치우고 자기가 어지러 놓은 물건은 항상 원위치하고 이 기본 구조를 갖추시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용 공간에 물건을 갖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거실에서 놀아야죠. 그런데 처음에 쉽지 않지만 습관을 잘 들이지 않습니까? 공용 공간에 가져 나온 물건은 다시 자기 공간으로 가지고 가서, 자, 첫 번째 원칙, 자기 방은 자기가 치운다니까 가져가서 정리를 해놓는 거. 이 룰이 지켜지면 집이 어지러지지 않죠. 이 기본은 해놓은 상태에서 깔끔하게 청소도 하고 해서 집을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핵심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지만 가족회의 하시고 해서 역할, 그리고 지켜야 될 룰, 이런 것들을 먼저 바로잡는 시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저는 자기가 정리를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행복감을 주는지, 또 일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반복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리하는데 엄청 게을러지고요. 이 게을러진 마음은 엄청 가속화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잘 관찰해 보자고요. 자,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실컷 논 다음에 치우지 않았어. 심지어는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어질러 놓는 것을 놀이로 알고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침대 구석에다가 장난감을 막 흐트러 놓고 침대 위에도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노는 애들 있죠. 이거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조금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놀 때도 어느 정도는 정돈된 상태에서 노는 것이 몸에 착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하지 않는 게으름이 가속화되는 이 최악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막으실 수 있어요. 자, 아이가 고3이에요. 지금부터 공부를 합니다. 책상 위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참고서를 옆에서 끄집어내서 보려고 해도 끄집어내다 보니까 다른 책이 위에 올려져 있어서 책이 막 무너져 버리고 이런 상황.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책상 위를 깨끗하게 치워놓고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뭐 필요하다면 노트북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딱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집중도 가능해지고요. 뭐든지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하지 않는 이유는 게을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 전체가 게으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리에 게으른 마음, 요게 습관처럼 몸에서 부쩍부쩍 자라난단 말이죠. 정리만 안 하는 정리에 게으른 아이, 정리에 게으른 어른, 이런 습관을 놔두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한 결과가 나에게 정말 좋다, 정말 효과적이고 정말 나를 유능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요. 자기가 그동안 몸속에 불가피하게 쌓여버렸던 정리하지 않는 게으름, 얘를 한 번은 정확하게 끊어줄 때 비로소 우리가 정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버리지 못해서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거는 조금 과감하게 움직이신 분들은 버리는 거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버려도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컨대 버리는 것을 잘 못하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지만 불필요한 걸 계속 사시는 거, 이게 핵심적인 문제예요. 정리는 미니멀 라이프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건을 사실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사요. 얘를 한꺼번에 많이 사두면 편리할까요? 또는 한꺼번에 많이 사서 창고에 쟁겨놓으면 싸게 살 수 있어 등등의 생각. 그러니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수량을 싸서 쟁겨놓는 거.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필요가 불명확한데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조금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또는 포인트를 많이 적립하게 하면 그것에 현혹돼서 그냥 물건을 사버리세요. 조금 더 나가면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 특히 인터넷 쇼핑, 또 경우에 따라서는 TV를 통한 홈쇼핑, 이거는요 여러분들 정말 억제하셔야 됩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사지 않았을 때의 심각한 불편함을 초래하는 걸 꼭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샀을 때의 편리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지 않았을 때, 그 물건이 없을 때 나에게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는가,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 최소한의 물건을 사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으면 정리하는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지구 환경도 생각해야죠. 우리 가정이 너무 많은 물건을 사고 너무 많은 물건을 버리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리에 적은 물건을 많이 사는 것이다, 버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리의 원리는 제가 이제 기록학이라는 걸 전공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기록학에서는 우선 평가선별이라는 걸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 있지 않은 것인가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은 항상 폐기 조치를 하는 게, 이게 이제 기록학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남은 무엇인가의 객체, 그러니까 기록이 평가하고 폐기한 이후에 의미 있는 것들은 남을 거지 않습니까? 그 남는 것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로 이제 분류하고 목록을 만드는 방법을 쓰죠.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목록까지는 필요 없고요. 분류라는 행위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기록학에서 기록을 이렇게 평가 선별하고 분류하는 이유는 잘 활용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목적은 활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집을 정리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것의 용도를 생각해서 용도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폐기를 해줘야 되고요. 물건의 총량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도에 맞게 그것을 분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해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걸 써줘야 되죠. 자, 쓰다 보면 쓰지 않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많이 쓰다 보면 쓰지 않는 게 무엇인지가 파악되죠. 이런 것을 버리는 그런 방식의 원리를 우리가 정리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는 집도 깨끗하게, 옷장도 깨끗하게, 부엌도 깨끗하게, 내 책상 위도 깨끗하게 정돈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요, 부엌 한번 일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양념이 엄청 많죠? 해외여행하면 여러분들 향신료라든지 이거 한번 먹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래서 막 사들인 거, 요것만 제가 예를 들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유용하게 쓰고 있는가를 평가 선별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 딱 썼어. 당연히 폐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엑기스만 남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분류해야죠. 예를 들어서 후추 종류 이렇게 축축 쳐서 요리를 하는 것, 그것은 어느 위치에, 또
간장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어느 위치에, 이게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딱 정해놓고 분류 행위를 하는 거, 그게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는 그 모든 향신료를 물론 레시피에 맞춰서 가야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건 내가 거의 쓰지 않네. 마찬가지로 제일 앞 단계로 가는 거죠. 폐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키시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제가 구조 얘기를 했는데요. 각자가 이 기본 정리의 원리를 잘 몸에 체현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 물건도 최소화할 수 있고 집은 항상 정리된 상태, 책상도 항상 정리된 상태, 부엌도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로 여러분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평상시에 쓰는 방법은 다 말씀을 사실은 드린 겁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 짝이에요. 가족 간에 자기의 집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그 집을 이용하면서 어떤 원칙을 지킬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저는 그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 둘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아들들은 특히 자라면서 엄청 어지르죠. 옷도 엄청 벗어내죠. 저희 집에 룰이 딱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정리하지 않는 거는 큰 벌을 줬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게임을 장시간 하면 아주 큰 벌을 줬어요. 저희는 3종 세트라 그래서 팔굽혀펴기, 쪼그려 높이 뛰기, 윗몸 일으키기, 요거를 각각 100회씩 하는 게 벌이었어요. 제가 애지가 나면 같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옷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종 세트 벌을 받는 것을 거부하기가 좀 어려웠죠. 이렇게 가족 모두가 정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집이 깔끔하기 때문에 그게 습성으로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생활을 할 때도 아무래도 정리를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언제 다른 영상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선풍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풍기가 너무 오래된 모델이야. 여러분들 선풍기에 리모컨 달려있지 않으면 엄청 불편하세요? 저는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풍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저는 고쳐서 쓰는 편이에요. 당연히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 물건 새로 사시지 말고 가능하면 적게 사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엄청 검소하게 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거, 만년필은 제가 한 6자루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고가의 만년필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또 옷도 엄청 싼 옷들을 주로 많이 사지만 가끔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옷도 제가 사요.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은 무조건 절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의 최소화, 정말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다는 것은 자기의 취미나 또는 자기의 멋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까지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총량을 최소화하려는 정신, 이것을 지키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정리를 하고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머릿속에 꼭 남겨야 될 단어는 선정리 후 실행이에요. 선정리 후 실행이 몸에 딱 붙으신 분들은요, 전략적으로 무엇이든 합니다. 요리를 할 때 게스트 위에 설거지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다 원위치에, 그릇 기타 등등을 다 원위치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요리를 시작해요. 상큼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꺼내서 무슨 재료를 어떻게 손질해서 이 그릇에 넣고 저건 저 그릇에 넣고 등등, 이게 머릿속으로 쫙 구상이 가능해지죠. 그렇듯이 선정리 후 실행을 하는 사람은 항상 효율적으로 머릿속으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리는 그냥 정리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제대로 실행하도록 해주는 기반이 되는 행위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을 쭉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기록학에서 공부하면서, 기록학의 핵심이 영어로 arrangement라는 거예요. 기록이 엄청 양이 많으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의 기본 원칙을 우리의 일상에 또는 우리의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기록학을 하면서 제 일상의 정리 습관 같은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원리들을 전제로 해서 실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가 우리 삶을 영위해 가는데 하나의 좋은 지혜로 작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